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빵식이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정기 가입과 영상 아래에 환호 버튼을 누르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되,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매장을 가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항상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익들은 걸러냈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좌익입니다, 나는 우익입니다 맞박에 쓰고 다닙니까? 표본을, 로 데이터를 밝혀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성향을 상대로 했는지 명확하게 투명하게 밝히면 되지.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요 645명이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 어제도 박근혜 대통령이 제 꿈에 또 나오셨습니다. 왜 이러죠? 그런데 왜 꿈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확실한 건 상당히 그 박근혜 대통령이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기억은 잘 안 납니다. 2일 연속으로 꿈에 나오시는 이유를 혹시 이 분야에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징조였으면 하네요. 여러분,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나라가 어수선하다라고 해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은요, 이런 어수선한 틈을 타가지고 이 북한이 또 도발을 할까 걱정이 됩니다. 안보도 신경 쓸래, 이거 국내 정치도 신경 쓸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방송하기 무지하게 힘듭니다. 자, 이 정권의 안보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이렇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보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야권의 대통령감이 없다라고 해서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 회사, 이거 매우 중요한데, 물론 국가가 잘 되려면 언론이 바로 서야 되는데 이 여론조사 회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론몰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은 그냥 그 퍼센테이지만 보고 애따 모르겠다, 저게 잘하는가 보다 이러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지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게 이 여론조사입니다. 자, 현재 제1야당의 당대표가 이준석인데, 이준석의 스승이 유승민 아닙니까? 아무리 이준석이 부인한다고 해도 100이면 100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이준석이가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방송을 여러 번 했죠. 유승민을 대통령을 만들고 하태경이와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차피 조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조작이에요. 특히 여론 조작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 중에서도 이 대통령 선거 같은 거 여론조사, 이거 말할 수 없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놈들이 2017년도에 여론 조작을 하더만 4년 후에 또다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정말 말도 안 되게 하태경이 어수선한 이 전국을 틈타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급기야 오늘 4년 전에 있었던 일이 또다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권의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가 윤석열이고 2위가 유승민이라고 합니다. 참 기도 안 찹니다. 보수 국민들 중에 유승민을 2위로 만들 만큼의 지지를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결과를 믿을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론조사, 환상의 조합입니다. JTBC가 리얼미터 의뢰로 전국 성인 1028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0일에 실시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윤석열이 보수의 야권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35.4%로 1위를 차지했고요. 유승민이 곧바로 뒤를 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11.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6.5%, 최재형 감사원장이 6.0%,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3.2 순위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리얼미터인지 조작미터인지에서 유승민의 지지율 급상승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월 11일 아시다시피 전당대회가 있지 않았어요? 거기서 불어온 이준석의 바람을 타고 유승민까지 지지율이 이렇게 올랐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아니 이준석하고
유승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며요. 근데 무슨 놈의 이준석의 바람을 타고 유승민까지 지지율이 이렇게 급상승을 합니까? 이준석도 여론조작, 똑같은 논리로 따지면 유승민까지 여론조작이라는 걸 서슴치 않게 밝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런 이유로 유승민이 대선 지지율 2위가 됐다면 유승민과 이준석이 한 몸이라는 걸 확실하게 리얼미터가 설명을 해줬고, 이를 세계일보의 곽은산 기자라는 사람이 기사로서 밝혀준 셈 아니겠어요? 이준석은 유승민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저는 요즘 기사를 이렇게 보면요, 정말 딱하다고 생각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뭘 인용을 하려면 출처를 밝히던가, 예를 들면 국민의힘당의 초선 중에 뭐뭐 했더라, 뭐뭐 그랬더라, 이럽니다. 이게 뭡니까? 초선 누구? 초선의 누가? 그리고 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기자나 언론사가 지들 생각을 그대로 기사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쓸 바에는 차라리 본인 이름으로 칼럼을 쓰던가, 그게 맞는 거죠. 정말 기도 안 차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 중앙일보, 살벌하죠. 기사 한번 잘 보세요. 앞에 뭐 주어가 없어요. 이름도 없고 그냥 뭐뭐 했더라. 그냥 홍석현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 적은 듯한 그런 기사들이 질비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방송을 몇 번 했지만 2017년도에 이 유승민이 대선 지지율 1위라고 나오고 TK에서도 유승민이 1위가 됐다라고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방송을 했지만 이번에도 이준석이 똑같은 방식으로 여론조사 조작과 똑같은 방법을 또다시 4년 후인 지금 2021년도에 유승민에게 또다시 2차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보수의 대권 후보 지지율을, 이 당대표 지지율 조사를 하려면 당연히 이 보수 진영의 유권자나 그 당원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전국의 좌우파들, 좀 아까 JTBC 의뢰 리얼미터에서도 1028명 전국의 성인 상대로, 그러니까 항상 제가 로 데이터를 밝혀라, 투명하게. 어느 지역에 누구를 상대로 어떤 성향의 사람들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답변을 했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표본조차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그냥 몇 명의 성인 몇 명,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전국의 좌우파들을 다 뒤섞어 갖고 같이 조사를 하면 당연히 좌익 쪽의 표를 싹 다 몰아주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왜 몰아줬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상식적으로 2017년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등에다 비수를 꼽은 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좌익이라면 누구한테 지지를 하겠습니까? 유승민한테 지지를 하겠죠. 그 표를 그대로 몰빵으로 주는 거예요. 이준석도 똑같은 기법을 쓴 거고 또다시 지금 유승민한테 그런 방식으로 여론 조작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형평성이 맞고 이해가 되려면 후보 자체를 좌우를 같이 해놓고 했어야죠. 그러면 좌익들이 유승민을 뽑겠습니까?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이를 지지를 하겠죠. 박원순 다 빼고 그냥 보수에 있는 후보들만 가지고 좌익하고 보수랑 같이 섞어서 하면은 좌익들이 당연히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수를 꼽은 유승민이 잘했다라고 이 사람을 지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니들이 리얼미터가 표본을, 로 데이터를 밝혀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성향을 상대로 했는지 명확하게 투명하게 밝히면 되지. 이준석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1야당의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지지율 조사를 전국에 좌우를 한 번에 해가지고 좌익표를 이준석에 몰아주는 짓거리를 한 겁니다. 뭐 국민의힘 당에서는 좌익들은 걸러냈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좌익입니다, 나는 우익입니다 맞박에 쓰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는 확인할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봐야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여론조사를 할 때 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란 말입니다. 이놈의 여론조사 회사들 샘플을 제대로 공개를 해야지 두리뭉실하게 몇 명 조사했는데 몇 프로 이런 거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지역에서 어떤 성향의 사람을 상대로 어떤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등등등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유승민이 야권에서 뜨는 이유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개혁 보수를 내세우는 유승민. 뭘 개혁? 참.
아니, 멀쩡한 대통령을 온갖 조작 날조로 탄핵을 시켜가지고 감옥에 보낸 것이 개혁입니까? 그리고 억울하게 대한민국 헌정사상 죄도 없는 그런 분을 4년이 넘게 역대 최장기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 분을 상대로 석방 반대를 외치고 탄핵을 영원히 묻어버리겠다라고 또 지들만 잘 살아보겠다라고 국가와 국민은 그냥 내팽겨 쳐버리고 전 국민을 속이면서 내각제 개헌을 밀어붙이는 사람이 그런 게 개혁 보수입니까? 괴멸 보수지. 그리고 이준석과 유승민을 개혁 보수와 변화와 쇄신의 아이콘처럼 기사를 써대고 있는데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라고 못놈의 변화와 쇄신, 못놈의 개혁 보수, 보잘것없는 백수를 갖다가 이준석을 갖다가 비대위원 자리에 앉혀주고 정치 커리어를 쌓게 해준 그런 분에 대한 은혜도 모르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지금 4년이 넘게 고령의 나이로 그렇게 처절하게 힘들게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연일 막말을 쏟아붓고 있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비아냥되는 인간이 뭔 놈의 변화와 쇄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기본적인 도덕성도 없는 인간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배신한다라는 건요, 국가와 국민도 배신할 수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런 인간들이 무슨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들이 썩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저기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개헌 반대를 하는 보수 쪽의 기사들은 단 한 줄도 쓰지 않고 의원 집정무제와 의원 내각제 개헌을 이리 비틀어서 저리 비틀어서 그냥 오로지 국민을 혼란스럽게 호도하고 속여서 지들만 탄핵을 묻고 개헌으로 잘 살아보겠다라고 저렇게 하는 짓이 정상적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언론사는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을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정확한 팩트에 입각한 그런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지만 나라가 바로 서는 거죠. 저런 식으로 자꾸 거짓 보도, 국민을 호도하는 보도, 새치혓바닥으로 그냥 나불나불대는 보도들, 기사들, 이러니까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상한 꼴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라는 말을 안 하고 지방 분권이니 무슨 여야 화합이니 코로나로 뭐 합쳐야 된다는 뭐 등등등, 여러분들 정말 절대로 현재의 모든 언론사들의 기사를 곧이곧대로 보시면 또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자세히 한자 한자 들여다보시고 해석도 나름 하셔야 됩니다.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기사들이 질비해요. 조중동을 비롯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범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탄핵의 진실을 묻어버리기 위해서 내각제를 관철시키려고 저렇게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보고 뭐 우파 분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좋아요. 자유민주주의에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죠. 뭐 욕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이 우파를 분열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제가 잘하는 사람을 비판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 생각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닌데 참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자, 어떤 분은 희망이 되는 방송을 해야지 왜 자꾸 비판만 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아니, 저도 희망적인 방송을 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겠습니까? 욕먹으면서. 그런 희망 고문하는 보수 유튜버들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4분 오열되는 것이고 이놈의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확실해요. 문재인이 잘못한 거는 100%지만 보수의 원로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유튜브 활동하면서 유튜브 방송에서 온갖 희망 고문, 소설을 써대면서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진실을 밝히지 않고 희망 고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당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의 원흉들이 보수의 원로, 지식인들이라는 저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벌을 받아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확신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면요, 보수에 숨어 있는 저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줏대도 없는 보수의 원로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국민들이나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고 옳은 길로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보수 언론인데 지들이 앞장서서 더 깃발을 들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도 나라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구독자, 수입 신경 당연히 써야 되는데도 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어렵게 죽어라 진실을 그대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넋 빠진 보수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구독자 상대로 돈을 벌기 위해 갖고 진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알리지 않고 소설을 써가면서 희망 고문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갈피를 못 잡고 이렇게 저렇게 헤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진실을 알려도 그 사람 말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한동안 또 욕먹고 시간이 지나서 제 말이 맞으면 또 들어와서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계속 이런 식이에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셔서 탄핵 무효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 보수의 썩어빠진 원로나 지식인들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싹 다 정리를 해줄 거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나라는 보수의 원로와 지식인들이 망치고 있다는 거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길을 갑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비판의 수위를 낮추지 않을 것이고, 그 반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옳은 길을 가는 그 어떤 분들이 나타나시게 되면 도시락을 벤또를 싸들고 가서 응원하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혼란을 틈타서 이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도발을 할지 모릅니다. 안보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보수의 프라이드를 굳건히 지키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셔서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꼭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만 조만간 좋은 날이 오기를 희망하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